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아직 지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228명이 숨지고 4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열흘 전 무슬림 과격단체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에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개봉 후 황운정 지사 부부의 유해 봉환식을 주재했습니다. 유해는 오늘 오전 대통령 전용기 2호기에 실려 한국으로 귀환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르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24일 만찬을 한 뒤 25일 단독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최종 조율합니다. 여야 사당은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공수처 기소권에 대해 판사와 검사,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아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남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교회와 호텔 등 8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폭탄 테러와 관련된 용의자 1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스리랑카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연기가 솟구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교회 지붕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바닥에는 부서진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렸습니다. 부활절을 맞은 어제 오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4개 도시에서 교회와 호텔 등 모두 8곳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2건의 폭발은 자폭 테러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 228명이 사망했고 4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인 스리랑카 당국은 모두 1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everal individuals have been questioned by several investigation teams.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10년 전 스리랑카 내전이 끝난 뒤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50명이 숨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테러 한 달 만에 이번 테러가 또 발생하면서 전 세계 종교 테러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황과 각국 정상은 테러 규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곳은 부활절 행사가 열리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중 2곳에서 자살폭탄 테러 정황이 포착되면서 기독교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큽니다. 스리랑카 경찰 당국은 열흘 전부터 테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내 과격 무슬림 단체 NTJ가 주요 교회를 겨냥한 자살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외국의 정보기관이 알려왔다는 겁니다. NTJ는 지난해 불상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급진 이슬람 단체입니다. 다만 아직 테러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විශේෂයෙන් ආගමික සිද්ධාස්ථාන හා ප්‍රධාන හෝටල් කීපයක් ඉලක්ක කොටගෙන එල්ල වූ මේ ප්‍රහාරය මා තරයේ හෙලා දකිනවා. 세계 주요 인사들도 잔혹한 테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dei gravi attentati che proprio oggi, giorno di Pasqua, hanno portato lutto e dolore in alcune chiese e altri luoghi di ritrovo nello Sri Lanka.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끔찍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테러 이후 한 달 만에 테러가 또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진 피해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는데요. 사회부 연결해 봅니다. 자, 이현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소방본부는 땅이 흔들렸다는 등의 신고 총 14건이 들어왔지만 지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여지는 아직 없지만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원도와 경북,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느껴졌는데요. 강원과 경북 지역은 최대 진도 3, 충북 지역은 2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진도 3단계를 멈춰 서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고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등의 신고는 들어왔지만 아직 인명피해 등의 지진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르면 모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인 가운데 북한의 선발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여러 시설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별 열차는 내일쯤 평양에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일행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대학을 찾아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루스키 섬의 극동연방대학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총책임자인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림천일 외무성 부상도 동행했습니다. 김창선 일행은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먼저 도착해 기차역 등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김창선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의전과 보안을 점검하는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4일 만찬, 25일 단독 확대회담 등의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러에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700km, 열차 이동에 10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일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평양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네, 미국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습격한 혐의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조직원을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거리를 둔 미국이 뒤늦게 체포에 나선 배경을 놓고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닷새 전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자유조선 회원 크리스토퍼 안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법원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침입자들은 범행 당시 스페인에서 공인된 유일한 북한 외교관인 소윤석 경제참사에게 북한을 등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침입한 괴한은 10명으로 대사관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린 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서류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습격을 주도했지만 체포되지 않은 에이드리언 홍창은 2월 23일 미국에서 FBI에 연락을 취하고 자료 공유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2달여 뒤 미국 정부가 이들에 대해 체포에 나선 것은 정치적인 결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관 습격 등 과감한 움직임으로 자유조선이 주목받자 미국 정부가 북미 관계를 고려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겁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미 중앙정보국 배후설을 제기하는 자유조선과 미국은 관계가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온 동맹국 스페인을 향해선 동맹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은 체포하더라도 관련자들을 제3국인 스페인으로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내법상 범죄인 인도까지 최소 3년이 걸려 자유조선 회원의 체포가 장기 보호를 위한 미국의 책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미국의 속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숨진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봉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비핵화 경험을 공유합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유해 하나하나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친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대통령 내외가 예우합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개봉 후 황운정 지사 내외의 유해를 직접 국내로 봉환하는 순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사는 3.1운동에 참가하는 등 독립을 위해 애쓰다 이곳으로 강제 이주된 인물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역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지속해서 봉환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순방 막바지를 맞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990년대 비핵화를 단행했던 카자흐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누르술탄에서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어젯밤 산악회 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추돌해 16명이 다쳤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한밤중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옮기고 사다리를 타고 창문을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각각 다른 산악회 회원들을 태운 관광버스 2대가 추돌한 건데 4명이 크게 다치는 등 총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장나 멈춰서 있던 관광버스를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주민 16명이 놀라 대피했고 4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공장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산업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로 폐기물 20톤이 타면서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명동역 인근의 한 식당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대기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어제 새벽 7인조 아이돌 그룹 머스티비가 탑승한 승합차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자였던 매니저가 숨졌는데 지방 공연을 마치고 새벽에 올라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 차량 한 대가 처참한 몰골로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차량 안에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애씁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7인조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 멤버들이 타고 가던 승합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으로 운전했던 매니저 36살 손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그룹 멤버 4명과 소속사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멤버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멤버 3명은 사고 직전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그제 저녁 경북 경산에서 공연을 마치고 밤 10시쯤 서울 숙소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다른 피해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여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거라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졸음운전 가능성이 제일 크죠. 올해 초 대비해 바쁜 지방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일어난 사망사고여서 연예계 안팎에서는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와 박 씨의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결국 이번 주 경찰에서 만납니다. 경찰은 결백을 주장하는 박 씨와 자신과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황 씨를 한자리에 불러놓고 진실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사 황 씨의 집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 지난주 자신 있는 모습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박 씨가 자신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 씨의 진술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면서 경찰은 결국 두 사람의 대질 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주 초 박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면 두 사람을 한데 불러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는 겁니다. 대질을 하면 둘 중 거짓말하는 쪽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박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검사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청와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5.18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당대표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제 열린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가는 데마다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 이러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요즘 5.18과 세월호 문제 등에 이어 한국당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야말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보수 정권 10년 동안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놓여 있었다며 절진한 색깔론을 그만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서 담판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담판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연계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을 수사할 때만 제한적으로 귀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입장이 모이면 문서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를 앞두고 제품을 조롱하는 듯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조안나 스턴 기자가 올린 3분짜리 유튜브 영상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기기 결함 논란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영상 초반 스턴 기자의 리뷰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SNS에 공유된 갤럭시 폴드의 결함 소식으로 이어지며 화면 보호막 비판으로 바뀝니다. 화면 보호막이 벗겨진 모습을 집중 부각한 뒤 디스플레이 부품인 화면 보호막을 뗐을 때 스크린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삼성전자 측에서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체용 화면 보호막은 디스플레이 모듈 구조의 한 부품이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스턴 기자는 동영상에서 색종이나 스카프를 접거나 갤럭시 폴드 사이에 소시지를 넣는 퍼포먼스를 담았습니다. 또 바나나와 포스트잇 등을 벗겨내는 장면을 보여주며 화면 보호막이 이처럼 벗겨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동영상의 조회수가 54만 건이 넘는 가운데 비공감이 2만여 건으로 공감보다 2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기기 결함 논란과는 별개로 유력 매체로서 너무 감정적인 조롱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0만 회 접었다 펴도 될 만큼 견고한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에서 예정대로 26일 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서울 한강공원 곳곳에 텐트족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인들의 과도한 애정 행각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가 텐트 2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강시민공원. 주말을 맞아 곳곳에 텐트족이 눈에 띕니다. 뜨거운 햇살을 막으려고 텐트를 치고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텐트 사방을 모두 닫아놓고 쉬는 연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이제 세대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공용 시설이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불량 텐트족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결국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선 지정된 장소에 텐트를 쳐야 하고 텐트를 이용할 땐 이렇게 2면 이상을 개방한 채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 7시 이후 야간 텐트 사용도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200여 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불량 텐트족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전단지 규제도 강화됩니다. 전단지 무단 배포를 금지하고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3번에서 4번으로 늘리고 새벽 시간 청소 기동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길도 알려주고 또 외국 사람과 쉽게 채팅도 하게 하는 등 많은 변화들을 가져가 왔죠. 이제는 몸에 부착된 스마트 헬스 기기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우미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15년 넘게 일형 당뇨를 앓아온 32살 김모 씨는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쇼크가 오는데 잘 때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야 눈이 떠지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몸에 힘이 없어서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나중에 자는 게 좀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최근 몸에 단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몸 안의 센서를 통해 5분마다 혈당이 스마트폰에 뜨고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가 울립니다. 편히 잘 수 있는데 체열의 고통도 없고 아이들은 부모 도움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의 그 혈당을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자녀분들이 조금 더 쉽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전도 측정기도 시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저장하고 의사에게 데이터를 줘 병원 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극을 많이 달고 옆구리에 큰 기계를 달아야지만 그러기 위해서 병원을 5회 정도는 방문을 하셔야지만 신발 밑창 센서가 압력과 균형 등을 알려줘 잘못된 걷기 습관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센서가 달린 벨트는 뱃살이 드는 것을 감지하고 걸음수와 앉은 시간 등 생활 습관까지 파악해 줍니다. 몸에 부착하는 각종 스마트 헬스 기기가 똑똑한 건강 도우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 모비스가 전자랜드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통산 가장 많은 7번째 우승인데요. 농구 명가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3승 1패로 앞서 다시 울산 홈으로 내려간 모비스는 전반 내내 전자랜드에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3쿼터 시작과 함께 양동근의 석점슛과 속공으로 처음 역전하더니 함지훈과 이대성의 석점슛까지 터지며 10점 이상 앞서 나갔습니다. 4쿼터 막판 전자랜드의 거센 추격에 5점 차까지 쫓겼지만
종료 1분 전 문태종의 석점슛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어 라거나가 치열했던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슬램덩크를 내리꽂았습니다. 모비스는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프로농구 통산 가장 많은 7번째 우승입니다. 유재학 감독과 양동근은 나란히 6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려 가장 많은 우승을 한 감독과 선수가 됐습니다. 양동근의 뒤를 이어 올 시즌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이대성이 플레이오프 MVP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제가 누려도 되는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현대 모비스의 명가 재건으로 막을 내린 프로농구는 플레이오프에서만 관중 10만 명을 동원하며 인기 부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하수구에 살다 돌연변이가 된 닌자 거북이. 그게 현실이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아칸소의 한 하수 처리장입니다. 얼마 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범인은 바로 거북이. 무려 75마리의 거북이가 배수로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갔는데요. 아니면 수십 마리의 닌자 거북이를 만날 기회였는지도요. 차들과 경주를 벌이고 싶었던 걸까요? 도로에 불청객이 나타났는데요. 이긴 셈 치고 빨리 집에 가자. 미국 시카고입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다급히 내리는데요. 그 앞엔 당나귀가 도로 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알 수 없는 이 녀석. 경찰은 녀석을 갓길로 대피시키는데요. 이후 SNS에 당나귀 사진을 올려 극적으로 주인을 찾았다고요. 이분들 불만 잘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쉴 틈 없는 소방관.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거겠죠? 미국 캔자스시티의 한 도로. 건장한 남성 셋이 무언가를 밀고 갑니다. 옷을 보니 이들은 소방관 같은데요. 힘들게 휠체어를 끌고 가던 남성을 도와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 에스코트는 1km 넘게 이어졌다는데요. 뒷모습만 봐도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